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조금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요즘 전화벨이 울리면 어떠세요? 예전처럼 반갑나요? 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또 뭐지?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오더군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분명 오랜 친구인데 왜 이렇게 전화 받기가 귀찮은 걸까? 젊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창회, 동호회, 교회 친구,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명함처리 두툼하고 전화번호부가 꽉 차 있으면 뭔가 제 인생이 풍요로운 것 같았죠. 나도 사람은 많아 하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니까 이게 다 짐이더라고요. 무거운 짐.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전화 끊고 나면 속상하고 이게 친구 맞나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절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격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졸업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욕하거나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나이에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평화롭게 사시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정리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런 유형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유형 1 라땐 말이야, 자랑 친구. 제 친구 중에 박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동창이죠. 만나면 항상 이랬어요. 우리 큰애가 말이야, 이번에 또 승진했어. 과장에서 부장 됐다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지 뭐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외국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처음에는 그래,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지 했어요.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1시간씩 들으면 솔직히 지겹더라고요.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닌다고 했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 나도 허리 아파. 그거 있잖아. 나는 작년에 큰 수술했는데. 네. 제 무릎은 관심 없고 본인 허리 얘기로 또 20분 가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집에 와서 소파에 그냥 쓰러져 있어야 해요. 기가 빨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왠지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더군요. 딱 맞는 표현이에요. 내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는 사람. 유형 이남 험담하는 친구. 두 번째 유형은 더 심각해요. 만나면 남욕만 하는 사람. 김씨네 집 아들 사업 망했다며? 원래 그 집안이 돈 관리를 못해. 이씨 남편 바람났다더라. 에휴, 여자가 살림을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지. 처음엔 그냥 동네 소식인가 보다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불편해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남의 집 얘기를 하면 다른 데 가서는 우리 집 얘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절대 긍정적인 말을 안 해요. 뭘 해도 그게 될까? 너 나이에 그걸 왜 배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작년에 수채화 배우고 싶다고 했다가 너 그림 소질 있었어? 돈만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듣고 정말 속상했어요. 결국엔 등록했는데 그 친구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말해봤자 기분만 나쁘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제 인생까지 우울해져요.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이고 뭘 해도 불안하고 이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유형 3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런 분들이에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요. 언니, 잘 지내지? 나야, 나. 오랜만이다. 반갑게요. 그래, 어떻게 지냈어? 하면, 나 괜찮아. 그보다, 우리 조카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혹시 시간 되면 좀 와줘. 하객이 좀 부족해서. 아, 네. 하객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었구나.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들 때, 제가 아플 때, 제가 외로울 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 생일도 모르고 제가 무릎 수술했을 때도 문병 한 번 안 왔어요. 그런데 자기 일 생기면 전화기 불나게 전화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언니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싶어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저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ATM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 진짜 제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 그게 참 서글퍼요. 이런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한두 명쯤은 떠오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제일 속상했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좀 귀찮은 정도지만 험담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이렇게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예요? ATM 기계예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편의점이에요? 진짜 친구라면 아무 일 없을 때도 가끔 잘 지내? 하고 안부 물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 때도 옆에 있어주고 서로 기쁨도 슬픔도 나누는 게 우정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만나고 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제일 큰 이유는 정 때문이더라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도 되나?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친구인데 이제 와서 나만 떨어져 나가면 배신자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의리라는 무거운 단어. 저도 그랬어요. 박 씨가 자랑만 늘어놓아도 그래도 얘 남편 아플 때 내가 병원도 같이 갔었는데 하면서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도와준 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 제가 힘든 건 지금의 문제라는 걸요. 오래 알고 지냈다는 건 헤어질 이유가 안 돼요.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한쪽만 참고 견디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인내거든요.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서.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까지 없으면 나 혼자 되는 거 아냐? 동네에서 나만 모임 안 나가면 왕따 당하는 거 아냐?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도 바쁘고 남편도 제 할 일 있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확 밀려와요.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 괜히 쓸쓸하고 그래서 참고 만나는 거예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혼자보단 낫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진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독하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하고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듣고 집에 와서 혼자 울고 이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차라리 혼자서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산책하고 꽃 가꾸고 있을 때가 훨씬 평화롭더라고요.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를 다 썩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사과를 상자에 담아두는데 그중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는 멀쩡한 사과까지 다 같이 썩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이고 에너지 빼앗고 계산적인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좋은 친구를 만나도 짜증이 나고 남편한테도 화풀이하게 되고 손주들 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억지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건 그 사람한테도 저한테도 시간 낭비예요. 진심이 아닌 관계를 유지하는 건 서로에게 불행이에요. 혼자 있는 힘, 고독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독력? 혼자 있는 힘. 나이 들수록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추스를 줄 알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나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행복한지. 그동안 남들 눈치 보느라 몰랐던 것들이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도 괜찮고, 혼자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작 사람들을 만날 때는 더 진심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시간 때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만나니까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즐거워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멀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굳이 너랑 이제 안 볼래? 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적을 만들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떠나는 겁니다. 기술일 반응 속도 늦추기. 예전엔 전화 오면 바로바로 받았죠? 카톡 오면 바로 답장하고. 이제부터는 천천히 하세요. 전화가 와도 바로 안 받아요.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보내요. 아, 미안해. 마침 손주 봐주고 있었어. 급한 일이야? 카톡도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한 23시간 뒤에 혹은 다음날 답장해요.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잤어. 무슨 일이야? 이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나 이제 예전처럼 시간 많지 않아. 바빠. 처음엔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진짜 소중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고 그냥 필요할 때만 찾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질 거예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한테 매주 전화하던 분이 있었어요. 만나자고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처음엔 다 받아줬는데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답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찾아갔나 봐요.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이에요. 제가 바쁘게 반응해줄 때만 연락한 거였으니까요. 기술 이선희의 거짓말 마이너스 바쁜 척하기. 언니 다음 주에 점심 먹자. 예전 같으면 그래, 좋아. 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아, 미안해. 요즘 내가 수채화 배우러 다니는데 그날이 수업이 있는 날이야. 다음에 가능하면 연락할게. 요즘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바빠. 좀 나아지면 연락할게. 손주가 둘인데 며느리가 일 나가니까 내가 봐줘야 해서 시간 나면 먼저 연락할게. 이게 다 거짓말이냐고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다음에 먼저 연락할게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은 제 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연락 안 하면 안 만나는 거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는 시간이 나요. 그건 신기하게도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시간 내서 보게 되더라고요. 기술 3동 거래 단호하게 거절하기. 이건 정말 중요해요. 돈 문제만큼 관계를 확 정리해 주는 게 없거든요. 언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예전 같으면 얼마나 급하길래 그래. 걱정이네 하면서 빌려줬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미안해.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보태주다 보니 통장에 별로 없더라고. 혹은 더 단호하게 미안한데 나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안 하는 주의야. 관계가 틀어질까봐. 은행에서 빌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급한 상황이면 은행이나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진심으로 친구 대했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돈 얻어볼까 해서 연락한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뚝 끊깁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관계 정리예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한테 상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절했을 뿐인데 상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추가 팁 그룹 모임은 1년에 한두 번만. 동창회, 개모임, 이런 거 있으시죠? 매달 하던 거 이제는 분기별로 하세요. 분기별도 부담되면 1년에 두세 번. 요즘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자주 못 나가겠어. 큰 행사 있을 때만 연락 주면 가능하면 나갈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진짜 중요한 자리에만 나가면 돼요. 매달 모여서 남 얘기하고 푸념 듣는 시간. 그거 아끼면 제 취미 생활하거나 정말 보고 싶은 친구 따로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작년까지 동창 모임을 매달 나갔어요. 근데 솔직히 가면 뭐 하나요? 앉아서 누가 아프다더라, 누구네 집이 어쩌다더라 하는 얘기만 이 시간 듣고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 기분만 우울하고 올해부터는 졸업식이나 큰 행사 때만 나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생기던지요. 그 시간에 정말 친한 친구 둘이서 조용히 차 마시러 가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숨통이 트인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누구 만나야 하지? 또 무슨 소리 들어야 하지? 이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마음이 편해요. 이제 제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쁜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사람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제 작은 기쁨도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들. 그동안 에너지 빨리는 사람들한테 쏟던 시간을 이제는 이분들한테 쓰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수채화도 배우고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하고 싶었던 요리도 해보고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해요. 이 시간 동안 제가 저를 더 잘 알게 되고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 맞아요. 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잠들기 전에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 하고 웃으면서 잠들 수 있는 것. 그런데 나쁜 인간관계는 이 평화를 다 무너뜨려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사람 때문에 속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밥도 안 넘어가더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우리 이 나이에 그럴 시간 없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그 사람이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든 같은 동네 사는 사이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조용히 멀어지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나쁜 관계를 비우면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남들에게 쏟던 에너지를 비우면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부 지금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 이제는 나 자신에게 써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그분들과의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소중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니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오늘은 누구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 듣고 책 읽고 저녁엔 남편이랑 산책이나 하려고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보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서 이제는 선택하고 집중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혹시 정리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리하고 나서 후회 없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로운 노년 보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